안녕하세요, 세분남 김동민입니다.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 드림 시나리오 2023년 11월 10일에 개봉한 미국 영화입니다. 니콜라스 케이지 아저씨가 주연을 맡으셨고요. 사실상 원맨쇼입니다. 혼자서 다 하세요. 그런 니콜라스 케이지 아저씨가 이제 환갑이 되셨습니다. 대단하신 배우죠. 좀 안타까운 게 2010년 전쯤에 낭비가 심해서 파산할 지경까지 갔다가 정신 차리고 빚 갚느라 2010년도 이후에는 필모그래피가 좀 엉망이 돼서 온갖 괴작에 출연을 다 하셔가지고 이분은 이제 헐리우드 영화판에서는 끝이신가 했는데 오래간만에 재밌는 영화를 하나 찍으셨네요. 드림 시나리오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. 폴이라는 평범하고 존재감 없는 대학 교수가 있어요. 정령 교수. 그냥 수강을 해도 애들이 막 몇 명 듣지도 않아. 수업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둥. 머리는 다 까졌고 옆에는 좀 남았습니다.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기 시작해요. 모든 사람들이 나 너 봤다. 꿈속에서. 너 왜 내 꿈에 나오냐? 이래요.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.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. 되게 당황스럽잖아요, 사실. 이게 연예인 되는 기분이랑 같을 거란 말이에요. 이 일로 인해서 폴은 갑자기 유명세를 타요. 페이스북에 막 메시지가 100개도 넘게 오고 이 사람이 누구냐고 도대체. 이 사람 좀 찾아달라고. 내 꿈에도 나왔다고. 너도? 나도. 야 나도.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자기 태그해서 영상 올라오고 사진 올라오고 난리가 납니다. 이걸로 막 충격받아가지고 이러면서 쓰러져가지고 막 머리에 얼음찜질하고 난리도 아니에요. 정장 입고 막 인터뷰하고 나도 왜 이런지 몰라 이쁘게 봐주세요 막 이래요. 한 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내용이죠. 왜 이런 동요도 있잖아요.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. 그러다가 뚱한 딸 둘이랑 자기 와이프한테도 되게 찬밥 신세. 그냥 뭐 그렇죠, 사실 결혼하고 살면은. 그런데 막 딸이 날 보는 눈빛이 바뀌고 아빠 대단한 사람이네. 자기 학교에서 막 나 니네 아빠 꿈꿨어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빠 얘기를 하니까 딸들이 막 우리 아빠가 대단한 사람이 됐어 이러면서 막 자기를 대하는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. 그래서 광고 회사에 가서 막 광고까지 하려고 하다가 난 스프라이트 싫어 오바마랑 인터뷰 할래 막 이러고 있고 자기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.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도대체 무슨 기분일까요? 그냥 연예인이 되는 걸 텐데 연예인들은 다 그렇게 살겠죠. 나의 사생활은 점점 줄어들고 어떤 공적인 나의 영역이 늘어나면서 보는 사람마다 나를 알아보고 사인해달라고 하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얼마나 괴로울까. 영화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. 맨 처음에는 막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됐냐 막 고마워 나 알아봐줘서 이러고 있다가 점점점 이야기가 비틀어지기 시작하는데, 자, 이 광고 회사에 갔을 때 그냥 일반 사원 같은 여자가 있었어요. 광고가 빠그라지고 되게 기분이 다운된 상태에서 그냥 이제 숙소로 돌아갔는데 말단 사원이 시간 되시면은 이제 술이나 한잔 하시죠 그러면서 뭐지 이 여자는? 이러면서 둘이 술을 한잔 해요. 이 여자가 갑자기 술을 한 잔 딱 마셨는데 갑자기 자기 얘기를 줄줄줄 풀더니 내가 자기랑 잤다는 거야 꿈에서. 그러면서 이 얘기를 막 적나라하게 막 해. 되게 막 민망하게. 이 시인이 또 백미입니다.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사람들이 막 알아보니까 불편하잖아요. 그래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요. 이 교수랑 그 말단 사원이랑 가서, 남자는 머리 까지고 배 나온 아저씨인데 하등 멋있을 것도 없는 남잔데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앉았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, 교수님이 저 방 끝에서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내 옆에 앉아서 자기를 막 겁탈을 했다는 거야.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좋았대. 막 흥분되고 막 너무 좋아서 막 미칠 지경이었다는 거야. 그러면서 갑자기 교수님더러 저기 좀 가보래. 그 교수님이 그러더니 이러고서 방끝에 이러고 서요. 그러더니 말단 여직원이 갑자기 명령을 막 내려. 거기서 걸어와. 내 옆에 앉아. 막 이래. 그래서 이 교수님이 뚝딱뚝딱 거리면서 이러고 걸어가다가 옆에 딱 앉아.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여직원이 꿈속에서는 아저씨가 나를 겁탈했어요. 이러는데 이 여자가 자기가 먼저 흥분을 해가지고 자기가 덮쳐버려요. 덮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교수님이 방구를 뿡 하고 뀌는 거야. 긴장해가지고 얼마나 홀딱해. 가뜩이나 머리 벗겨진 교수님을 다 참고 자기 집까지 데려와가지고 분위기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, 그래도 이 여자가 보살이야. 한번 참고 다시 분위기를 잡아서 거사를 치러 보려고 다시 좀 이렇게 분위기 잡는데, 다시 또 여자가 다가가니까 이 교수님이 오 하다가 갑자기 방구를 또 뿌붕. 교수가 되게 심각하고
이건 생리현상이고 이건 내 뜻대로 안 되면 난 모르겠어. 벌떡 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막 도망쳐요. 되게 약간 블랙코미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 교수님이 호텔 숙소로 와서 으악 하면서 이 병신 쪼다 새끼 이러면서 막 자책을 해요. 생각할수록 웃기네. 집에 와가지고는 뭐 그냥 뜻이 잘 안 맞았어 이러면서 그냥 쿨한 척하고 잘 넘겨요. 이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상황이 뒤틀려지기 시작합니다. 좋다고 해야 될지 안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렇게 해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막 흘러갑니다. 인생이 바뀌어요. 배드엔딩도 아니고 해피엔딩도 아닌 애매모호한 엔딩으로 끝나는데요. 되게 독특한 스토리 라인을 가졌고요. 이거는 사실상 중편 영화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. 약간 늘어지는 이야기들을 압축하면 한 1시간 이내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, 더 압축한다면 30분짜리 중단편 영화 정도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독특한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,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꿈이라는 소재를, 아까 제가 불렀던 노래 있죠,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갑자기 어느 날 나라는 사람이 TV에 우연히 잡혔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슈퍼스타가 돼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나 알아봐. 내가 마이클 잭슨 수준으로 북극을 가건 남극을 가건 이 세계 모든 사람이 날 알아. 그냥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. 근데 꿈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오죠. 그리고 그 꿈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도 시각적으로 재미있게 펼쳐지는 것들이 있는데, 제작비 자체는 그렇게 많이 쓴 티는 안 나지만 효율적이고 독특하게 잘 찍었어요. 그래서 정작 꿈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몇 컷이 안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말 그대로 꿈을 다루고 있다 인지는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. 다음은 이 영화에 관련된 에피소드인데요. 이 영화는 엄청 자극적인 사건들이 이어지는 형식의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현실적이기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얘기할 거리가 엄청 막 이렇게 독특하거나 그런 거는 몇 가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좀 영화를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참고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뭐냐면 디스맨 괴담이라는 건데, 제작진 쪽에서는 아무 코멘트가 없다고 해요. 간단하게 디스맨 괴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, 때는 바야흐로 2006년 뉴욕의 한 심리학자가 여러 환자들의 꿈에서 동일한 남자가 등장한다는 썰을 풉니다.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해요. 이 디스맨이라는 남자는 특별한 특징이 없는 평범한 얼굴을 가진 걸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. 이 현상이 확산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꿈에서 이 남자를 보았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요. 이 남자는 주로 조언자나 관찰자 역할을 하면서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. 이 현상에 대해 무의식이나 암시 효과 등 다양한 심리학적 설명이 제시가 됐는데,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제로는 이 괴담이 2008년 마케팅 캠페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허구래요. 그러니까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괴담을 만들어낸 거죠. 이걸 단체로 낚여가지고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자기도 꿈에서 이 디스맨을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. 되게 특징 없는 이 얼굴.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. 우리는 꿈에서 꿈을 이렇게 리얼하게 꾸기가 쉽지 않잖아요.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유튜브 화면도 그렇고, 보는 거 자체도 약간 블러 낀 듯이 그냥 평범한 이런 얼굴은 꿈에서 많이 스쳐 지나가잖아요. 거기에 단체로 낚여서 이 남자를 나도 봤다, 나도 봤다, 너도 봤니? 나도. 그래? 야 나도. 이렇게 되는 거야. 이게 만델라 효과인가 뭐 그런 게 있대요. 뭐 집단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 나도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착각에 빠지는 뭐 그런 걸 갖다가 만델라 효과라고 하는데, 마케팅 업자의 수법에 넘어간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특이한 경험이 제가 있어서 그 얘기도 하나 해드릴게요. 제가 초등학교 쪽에 여름방학이면은 큰외삼촌 댁에 종종 놀러 가곤 했거든요. 큰외삼촌 댁 놀러 가면은 저보다 이제 동생인 남매 둘이 있었고, 우리 셋이서 맨날 막 놀고 막 그랬어요. 여기저기 막 싸돌아다니고 밤새 놀고 그랬죠. 하루는 제가 이렇게 잠을 좀 일찍 잤나 봐요. 초저녁에 이렇게 잤다가 약간 늦은 밤에 이렇게 깬 거예요. 밤 12시 1시쯤에. 아직도 기억해. 백열등이 이렇게 켜져 있었고 옆에 잠자리 남매 자고, 그때 저 끝에 외숙모가 주무시는 자리였는데 옆을 이렇게 봤는데 자리가 없고 다들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옆에. 지금 몇 시예요? 이러고서 일어나서 옆을 봤는데 나를 어떻게 남매랑 외숙모가 나를 이러고 보는 거야.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소름이거든요. 난 그때 애기 때였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, 4학년쯤이었어요. 그때가 아직도 기억나. 왜요? 막 이랬는데 갑자기 그 남매
남자애가 나한테 그런 거야. 형 괜찮아? 난 괜찮아. 왜? 이랬지.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야. 숙모도 옆에 있었는데 숙모가 네가 잘 때 하면서 자더래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집이 기독교 집안이에요. 큰애 삼촌 댁이. 근데 우리 집은 기독교를 믿지 않았거든. 그러니까 이건 내 추측인데 외숙모랑 걔네 남매는 내가 사탄 들린 줄 안 거야. 왜 아기 때는 악몽을 꾸거나 이렇게 안 좋은 무서운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우와 하면서 우와 막 이러기도 한다고 해요. 하셨나요, 여러분들은? 나는 이게 이미 알고 있었던 거라. 왜냐면 어머니께서도 저한테 그러셨어요. 너 아이고 또 무서운 꿈을 꿨구나. 괜찮아. 이러면서 저 안아주시고 막 그러셨거든요. 그래서 나는 뭐 그래 내가 악몽을 꿔서 그런가 보지. 나는 그리고 사실 꾸면은 이렇게 잠을 깬 게 아니라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깼거든. 정상인처럼. 나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사오종처럼 막 이랬다니까. 얼마나 사탄 들려 보였겠냐고. 근데 그날은 악몽도 안 꿨거든. 아마도 내 추측인데 나도 꿈에서 디스맨을 본 게 아닐까. 다들 뭐 이런 악몽 같은 거 하나쯤은 꿔보셨죠? 자, 오늘 드림 시나리오 썰을 좀 풀어봤습니다. 다들 악몽 꾸지 마시고요. 오늘도 행복한 꿈 꾸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